일본은 재무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헌 시도와 꾸준한 방위비 증가를 통해 군국주의의 길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8월 2020년 일본의 방위비 예산이 발표되었는데요. 집권당인 자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0년 방위비 예산을 뜯어보고 일본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일본의 방위비 예산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0년 일본 방위비 총액을 우선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 5조 2,600억엔이었던 일본의 방위비, 즉 국방비 규모는 5조 3,223억엔으로 상승했습니다.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베 정권 내내 방위비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베 신조가 총리로 집권했던 2013년 4조 7,100억엔이었던 방위비 예산은 7년 만에 무려 13%가량 상승했습니다. 이만큼이나 아베 내각은 군비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이 8%나 증가했고요. 2013년에 비해서 2019년 올해 36%가량 국방비가 증액된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엄연히 전시 상황인 나라이고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입니다.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46조 6,971억 원인 것을 볼 때 일본은 한국보다 3조 3천억 정도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GDP 대비 방위 예산 비율을 보면 일본은 2018년 기준으로 약 0.9%밖에 되지 않고요. 정부 지출 대비 방위 예산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5.1% 수준이죠. 일본의 경제 규모가 워낙 크고 정부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1976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미키 다케오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해 제동을 걸고 GDP 대비 1% 미만으로 방위비를 고정시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2010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 이후 GDP 대비 방위 예산 비율을 1%를 넘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스카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방위비 비율 1%의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GDP 대비 방위 예산 비율과 정부 지출 대비 방위 예산 비율을 보더라도 일본은 앞으로 더 방위 예산을 증가시킬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점차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2018년 기준 2.42%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3%대였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정부 지출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2019년 기준 14.1%입니다. 전시 상황으로 인해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일본의 방위비 예산을 샅샅이 뜯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의 방위비를 촘촘히 뜯어본 경우가 없습니다. 저희 채널의 이러한 시도는 여러분들께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린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2020년 예산계획 총액 5조 3,223억엔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경비로 1조 171억엔, 19.1%. 두 번째로 인건비 및 식량 보급비가 2조 1,437억엔으로 전체 예산 계획 중 40.3%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출화 경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비용이 2조 1,615억엔으로 4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출화 경비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대출 비용입니다. 일본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요. 방위비에도 대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출했던 비용들을 그 다음 해에 갚아나가는 구조이죠.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지출했다면 아마 국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렇다면 이제 세출화 경비의 속을 뜯어보겠는데요. 유지비가 8,156억 원으로 37.7%를 차지하고요. 장비 구입 비용이 5,985억 원으로 27.7%, 항공기 구입비가 2,863억 원으로 13.2%, 함선 건조비 1,685억 원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시설 정비비, 연구 개발비, 그리고 기지 정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죠. 결국 세출화 경비의 48.7%, 1조 533억 원의 규모를 전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빚을 내고 있는 것이죠. 군사 장비를 먼저 빚으로 들여오고 그것을 나중에 지출하는 구조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예산 구조가 다른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2019년 일본 전체 예산 중 32%가 빚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인건비 및 식량 보급비는 물론이고 일반 경비에도 전력 강화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출화 경비에서만 전력 강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전체 예산 중에서 20.1%가 전력 강화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한국의 2019년 국방 예산에서 32.9%가 방위력 개선비로 쓰인 것을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죠. 일본이 예산안의 40.6%, 2조 1,437억 원을 인건비 및 식량 보급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한국이 국방 예산 중 40.2%, 18조 8,014억 원을 인건비 및 식량 보급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본의 전력 강화에 쓰이는 전체 예산 비율이 한국보다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구조임을 알 수 있죠. 일본 자위대는 총 병력이 24만 7,150명이고 한국이 약 60만 명임을 감안할 때 일본은 1인당 대략 8,600만 원 정도를 지출 중이고요. 한국은 1인당 약 3,100만 원을 지출 중이죠. 징병제인 한국과 달리 모병제인 일본의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은 전체 예산의 40%를 유지비로 쓰고 있는데요. 지나치게 많다고 싶을 정도의 수치이죠. 그런데 그 내부를 뜯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미군 기지 유지 비용이 방위성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주일 미군 관련 비용으로 4,724억 원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주1 미군의 방위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국과 비교하기 위해 2020년 것이 아닌 2019년 예산으로 주한 미군과 주1 미군의 방위비 예산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올해 2019년 예산안 중 일본의 주일 미군 관련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본에서는 배려 예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본은 지나치게 미국에게 저자세 아닌가요? 어찌 보면 호구 잡힌 것인데요. 기지 주변 대책 비용으로 601억 엔, 시설 비용으로 1,019억 엔이 쓰이고 있고요. 미군 기지의 인건비 1,269억 엔, 미군 기지의 수도, 전기, 난방비로 219억 원이 책정되어 있죠. 참고로 미군 주둔 국가 중 난방비까지 부담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주일 미군 해병대의 괌 이전 비용 219억 엔 등 모든 경비를 일본 측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체 내역을 크게 살펴보면 방위비 예산으로 책정된 주일 미군의 주둔 관련 경비가 3,888억 엔이고요. 방위성 관계 예산 이외의 미군 기지 관련 경비가 2,021억 엔, SACO 오키나와 특별행동위원회 경비가 256억 엔, 미군 재편 관계 경비 1,679억 엔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7,844억 엔이죠. 대략 8천억 엔, 한화로 8조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본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2019년 현재 1조 389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 및 기지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국에 비해 일본이 7.6배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2조 원 인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적잖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정부에게 무려 5배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친일 인사로 알려져 있는 전 국가안보보좌관 볼튼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일본은 미군의 주둔 비용을 무려 75% 이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41%, 한국 40%, 독일 32%를 감안해 볼 때 가혹하리만치 일본에게 미국은 엄청난 비용을 지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미군에게 저자세로 이 주둔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은 차치하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일본은 미국 무기의 최대 구입처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양의 미국 장비들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2020년 예산계획에서 5,013억엔을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0% 정도의 규모인데요. 값비싼 미국제 무기만 구입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지스 어쇼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지상에 적용시킨 것이죠. 루마니아, 폴란드, 터키에 이어 일본이 네 번째로 배치되었습니다. 422억엔을 들여 이 무기를 산 이유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기를 샀는데 부지 매입을 못해서 현재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163억엔을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해 쓸 정도로 일본의 북한 포비아는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2천억엔 정도의 예산을 해군 초계기 및 초기 헬기, 조기 경보미 및 구조 헬기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요. 1,800억엔 정도를 해군 함정 건설비 등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일본은 확실히 해군력에 치중하고 있는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등에서 유심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31억엔 정도를 호이암 이즈모 개조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개조비에는 일본의 군국화의 야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함정 개조비가 뭐 그리 중요하느냐 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즈모가 개종되면 F-35A와 달리 단거리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함정에 비행기, 전투기가 탑재되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일본은 내후년부터 항공모함을 운영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즈모를 개조해서 함정을 항공모함화 시키려는 것이죠. 그런 선상에서 내년 예산 계획에서 846억엔을 들여 F-35B 6기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요. 6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46기를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해군력을 점차 더 강화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게다가 F-35A 3기 도입에 310억엔을 지출할 예정인데요. 한국은 현재 8기를 운영 중이고 총 60여 기를 도입할 예정의 그 비행기죠. 참고로 일본은 F-35A를 105기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해군 공군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한국은 엄청난 규모의 육군이 있죠. 괜히 일본이 미국의 영구적인 항공모함, 한국은 미국의 영구적인 상륙함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이렇게 미국의 고가의 무기 도입을 위해 지출을 늘리고 있는데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대출을 통해서 이 자금들을 조달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에 이 무기 도입에 필요한 대출 잔액이 5조 5천억 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출을 통해서라도 미국산 무기들을 구입하는 대단한 나라가 바로 일본인 것입니다. 2012년 일본의 방위비 대비 해외 무기 도입 예산은 5%였는데요. 2019년 현재 아베 정권 출범 이후 26%까지 급증합니다. 군사 대국화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를 지칭하면서 결국엔 미국에게 호구를 잡힌 것이죠. 왜냐하면 도입하는 해외 무기 대부분이 다 미국제니까요. 이 이외에 예산 계획에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요. 잠깐 이 자료들을 살펴보고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죠. 우선 524억엔을 들여서 우주 관련 예산으로 쓰려 하고 있는데요. 우주작전 부대를 만든다는 계획이죠. 아베 총리가 우주방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거창하긴 하지만
군사위성 등의 운영에 관련된 것이죠. 결국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우주작전 부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유용하긴 하겠지만 겉포장지가 화려한 아베노믹스와 닮아있는 정책이죠. 그 이외에 독특한 예산 계획에는 3억엔, 우리 돈으로 30억이나 들여서 채용 홍보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위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을 보면 저게 30억 원이나 해? 라고 할 정도로 조악하기만 한데요. 당나귀 삼촌에게 30억 원을 주면 저것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분이 보고 계신다면 당나귀 삼촌에게 맡겨주세요. 오늘은 일본의 방위비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생각보다 일본은 한국보다 방위비를 비효율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요. 미군의 주둔 비용을 제외하면 예산안 차이조차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과 일본의 재무장화는 분명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호갱인 일본이 앞으로 어떠한 청구서를 받게 될지 당나귀 삼촌은 끝까지 관찰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은 한 번,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